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요즘 트렌드를 알아보는 빅머니 시간입니다. 자, 빅머니 시간 오늘도 역시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책임을 져야겠죠? 아, 그렇죠. 재미있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SNS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지 5개 핫5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자,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지금 대선 이슈, 지방선거 이슈가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포스코는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좀처럼 좁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케미컬이 지금 GDR을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 희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음은 거의 주가가 2010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4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엔텔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지금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은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이죠. 네네. 회장이 네. 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가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하긴 한데 저희는 뉴스 모멘텀에 흔들리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이제 고문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네. 최대 주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본 기억인데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15번째인가 16번째 부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이제 출마를 그 서울시장에 이제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슈가지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또 계열사를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정말 서울시장의 집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그리고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 이제 관련 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공직자 서울시나 정부 네. 같이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합니다. 이 주식이 관련이 있다 없다를 갖고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몽준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7선인가 하고 있는데도 그 해당된 상임위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가 네. 되겠는데 그런 게 이제 정치적 이제 문제가 이슈가 있는데 문제는 이 주식에 대한 논란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엊그저께 JTBC의 그 9시 뉴스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직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정확한 멘트는 이겁니다.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갖고요. 위원회에서 정말 당선되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본인이 직접 한 얘기니까요. 이 주식을 전량 팔든지 아니면 백지 위임, 신탁 위임을 하면 그걸 하든지 네. 100% 법에 따라서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처리를 하겠다고요?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죠. 거기다 대고 손석희 씨가 여러 가지 추가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하겠다니까 네. 그 얘기를 원리 원칙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다 판결이 나갔고요. 백지 신탁을 하거나 전량 매각을 결정하면 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했다면 엄청난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그럼요. 법률적인 판단하는 지금 거니까요. 시나리오대로 그냥 이야기를 네. 설정을 해본 거고요. 지금 네. 그거에 따라서 확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바로 엔텔스인데 사실 이 엔텔스의 어떤 공시 내부 문건을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인식하고 있죠. 지금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엔텔스도 굉장히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못 보이고 있죠. 이것도 너무 애매한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엔텔스를 저희가 한 2주 전에도 이 코너에서도 얘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네. 이제 보도된 거 회사 측에서 얘기한 걸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실 만한 것은 엔텔스가 하는 것은 법무부에 납부한 적이 있어요. 그 성범죄들 발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예. 발찌 이제 한 것이 있고요. 그동안에 이 회사의 그 대표가 SK텔레콤 출신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도한 나온 걸 보니까 네. 거기서 각종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가 많이 쓰면 모바일 데이터를 분산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과금 체제했던 거에 이제 경력이 있고요. 매출이 600억인가 하니까 대단한 건 네. 맞는데 문제는 정말 사물인터넷이랑 그렇죠. 얼마만큼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많은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관련주가 이것뿐만 아니죠. 기가레인이라고도 있고요. 네. 블루콤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분류는 되고 있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물인터넷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맞습니다. 누가 보통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 대통령도 얘기하셨죠. 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했었죠.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MWC에서도 핫 이슈는 바로 이거잖아요. 네. 마리사 메이어라고 아시죠? 야후의 CEO요.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최소 7조 6천억에서 2020년에 20조 달러까지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 소위 머신 투 머신 인터넷 시장. 3년 만에 3배의 성장을 이루겠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네. 2020년까지인데 정말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이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고 증권사에서 핵심적인 분석이 나온 것은 아주 없습니다. 네. 개개별로 나오는데 정말 사물 인터넷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주 전에도 똑같이 이 회사에서 얘기했는데 마음은 열어두자. 네. 다만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 주식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엔텔스와 관련된 리포트는 아직까지 발행이 안 됐어요.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그리고 한화케미칼과 다음 엔텔스 이 5가지 종목이 오늘 SNS와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한 가지 핫 이슈 탑 종목을 뽑자면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5개 주식 중에서는 딱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건 2, 3등 주식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케미칼보다는 네. OCI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OCI, 네. 한화케미칼보다. 아무래도 주가 희석 요인이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지금 저희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요. 네. 그 사실대로라면 16에서 17% 희석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시가 나올 테니까요. 네, 그때는 알겠습니다. 정확히 공시 얘기하죠. 확인하시고 네. 차라리 대응하시려면 OCI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